감염병 관리과장의 퇴익입니다. 8월 18일 545보 확진자 발생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진자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입퇴원 현황입니다. 총 3,762명 중 내국인 입원자 361명, 퇴원자는 3,401명입니다. 병원별 입원 및 입원 예정 현황입니다. 361명이 입원 중이고 이 중에 울산대학교 병원 68명, 양지요양병원 17명, 울산 제1생활치료센터 45명, 울산 제2생활치료센터 18명, 경남권 제2생활치료센터 130명, 자가치료 3명, 자가치료 3명은 경기도 성남시 자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9명입니다. 기타 9명은 포항의료원 2, 부산인재개발원 3, 부산해양생활치료센터 1, 경기도생활치료센터 2, 부산해양대 기숙사 1명 등 9명입니다. 입원 예정은 71명입니다. 다음 환자 건강 상태별 현황입니다. 361명 중 6명은 중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355명은 경증으로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감염 현황입니다. 국내 요인은 3,610명, 해외 요인은 152명입니다. 총계 3,762명입니다. 일자별 발생 현황입니다. 일주간 일평균 34명으로 4단계 거리두기 단계 기준인 46명에는 아직 미달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증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일주일간 일자별 발생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월별 발생 현황입니다. 작년도 한 해에 716명, 금년 1월 222명, 2월 77명, 3월 144명, 4월 772명, 5월 649명, 6월 246명, 7월 400명, 8월 18일 기준 536명입니다. 이런 추세로 발생이 된다면 우리가 4월 달에 772명이 발생했는데 아마 이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령대별 현황입니다. 10대 이하가 660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50대, 40대, 30대, 20대, 60대, 70대 이상 순이 되겠습니다. 근간에 10대 이하가 660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 발생 지역별 현황은 남구, 북구, 중구, 동구, 울주군 순이 되겠습니다. 퇴원 현황입니다. 퇴원자는 3,401명입니다. 이 중에 사망자는 44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확진자 퇴원 현황입니다. 8월 18일 수요일 10시 기준 퇴원자는 총 54명입니다. 양지요양병원에서 12명,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17명, 경남권 제2생활치료센터에서 12명 등 12명, 그 다음에 울산 제1생활치료센터에서 13명 등입니다. 총 54명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입퇴소 현황입니다. 수용 가능 인원은 60명이고 현재 12명이 입소 중에 있고 48개의 병상이 잔여 병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금일 신규 확진자는 17일 화요일 오후 기준
24명, 18일 수요일 오전 기준 27명으로 총 51명입니다.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가 39명이고 조사 중 건수는 12명이 되겠습니다. 조사 중 비율은 현재 30.76%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7일과 금년 4월 29일에 우리가 61명의 확진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최고 기록이었는데 오늘 이 기록을 갱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상황입니다. 접종 실적입니다. 8월 17일 17시 기준으로 1차 접종자는 48만 9,217명이고 접종 완료자는 18만 1,342명입니다. 접종률은 우리시 인구 대비로 보면 1차가 43.1%, 완료자는 16%, 접종 대상자 대비를 하면 1차 접종이 72.8%, 완료자는 27%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접종 상황에 대해서는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일일 상황 보고입니다. 국외 발생 현황과 국내 발생 현황, 우리시 발생 현황, 집단 발생 현황 등은 첨부해 주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국내 발생 현황 중에 부울경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이 124명, 경상남도가 105명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2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과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현황은 첨부해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실적은 지금까지 누계 26만 4,395명이 검사를 했고 이 중에 0.26%인 699명이 양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성률은 0.26%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계획입니다. 총 5개소로 임시선별검사소 위치와 운영시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별 예방접종 관련 현황입니다. 예방접종 현황과 대상자별 예방접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이상 반응 신고 현황과 구군별 접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분기별 대상자 접종 대상자 현황입니다. 8월 17일 기준입니다. 접종 대상과 접종 방법, 백신의 종류, 그다음에 전국 대상자 규모, 우리 울산시 대상자 규모, 접종 시기 등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필수 활동 목적 출국 코로나19 예방접종 신청 안내는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붙임 자료 중에 남구 대형 유통 매장 관련 인지 경로와 누적 확진자 수, 모식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구 자동차 정비업소 관련 인지 경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총 누적 27명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오늘 발생된 어린이집 관련 스피치 강사와 노출돼서 확진된 인지 경로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지금 현재 11명으로 3개 어린이집, 그러니까 중구, 그다음에 남구, 북구 각각 어린이집에서
10명의 신규 확진자가 오늘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료에 의한 보고는 이상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문이 있는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 의사를 밝혀주시고 마이크가 전달받으신 후 이름과 소속을 밝히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울산 MBC 유정 기자입니다. 그 남구 유통매장 같은 경우에 근무한 매장이나 층들 확진자들이 다 달랐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그 유통매장 전체로 급격히 퍼지는 원인이나 감염 경로 좀 추가로 밝혀진 게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구 유통매장은 우선 모식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최초 집회 환자가 그 지하 2층 물류센터에서 8월 11일 최초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역학 조사를 해보니까 지하 1층 식품관과 그 다음에 2층, 6층, 9층, 11층, 14층 이렇게 이제 골고루 이렇게 종사자들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별 점포 사업장 매장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식도에서 구분 지금 해놨습니다만 보시면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는 내용은 우선 14층 그 공사 관련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14층이 군의 식당인데 여기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고 그 식당 직원이 8월 12일 날 한 명이 확진이 났고 나머지 공사 인부가 14일 한 명, 16일 3명 등 총 4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인부들로 인한 지금 N차 감염들이 계속 지금 오늘 또 한 명이 발생이 됐습니다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14층 구내식당 공사장에 들어온 인부들이 최초 감염원이 아니겠는가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수검사를 1,600명 정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마침 그래도 이용자들 중에서는 지금 확진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일도 이제 전수검사를 할 것이고 18, 19 그 다음에 또 3일 뒤에 22, 23일 2차 전수검사를 하고 25, 26 3차 전수검사를 해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마 역학조사는 추가적인 거는 종료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로 공통점은 다 14층 식당을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14층에서 감염이 전파됐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부를 통해서. 예, 여기가 지금 감염 인원이 37명까지 올라갔는데 저희가 명칭을 밝히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기준이 10명이시잖아요. 이게 이제 그 단위 사업장 단위로 해서 한 10명이 초과되는 데가 있다라면 공개를 하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각 단위 사업장별로 한 명 뭐 그 식품 매장 같은 경우에 5명, 그다음에 구내식당도 5명. 그러니까 우리 공개 지침에 의한 그 충족이 안 돼서 저희들이 실명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오늘 새로 나온 이 어린이집 스티치 강사 관련해서요. 이거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확진된 게 다 원아들인지 뭐 선생님들인지 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집회 환자는 3,716번이고요. 이분은 이제 스피치 강사인데 프리랜서 강사입니다. 그래서 모식도 제일 위에 있는 그 3738, 3739는 중구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이 어린이집에 이 선생님이 12일 날 수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5명 있는 이거는 남구에 있는 어린이집이고,
여기는 이 선생님이 8월 11일 날 방문을 해서 수업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세 명의 확진자가 있는 것은 북구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여기에도 8월 11일 날 이 선생님이 방문해서 수업을 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수업 형태는 한 20분 정도 수업을 하고 KF94 마스크를 착용을 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은 이분은 하지 않은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이유가 있으실지,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했는데도 이게 됐다면 뭐 원인을 뭘로 보시는지. 백신 접종 미접종 사유에 대해서는 그건 본인의 선택의 문제이기 거니까 지금 50대이기 때문에 이제 연령대별 이제 접종 일정에 따라서 자기는 이제 맞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가 거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 마스크를 껴도 감염이 되는 이제 이런 사항은 아마 이게 델타 바이러스가 아니겠는가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결과는 오늘 늦게 아마 델타 여부는 아마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은 델타라고 보고 거기서 준하는 지금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 확진자들 전부 다 원아입니까? 원합니다. 전부 다 원아. 예, 10대 미만 다 원아들입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10대 미만 확진자가 급증한 원인이 혹시 이거랑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권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이유가 뭘로 보시는지. 지금까지 우리 어린이집 이제 동구 같은 경우서부터 해서 지난번 집단으로 많이 발생이 됐고,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제 이런 어린이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접촉에 있어서 밀접 접촉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밀접 접촉. 그리고 장시간 노출이 되고, 또 어린이집 특성상 이제 애들이 식사도 해야 되고 간식도 먹어야 되고, 또 뭐 오침도 때로는 같이 이제 오침도 할 거고,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출 시간은 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델타 변이의 어떤 감염력, 전파력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높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파이낸셜의 최수상 기자님. 예, 파이낸셜 뉴스의 최수성 기자입니다. 금방 그 남구 유통 매장 관련해서 그 업종 백화점의 명칭을 갖다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이유가, 그 안에 들어있는 그 확진자 발생한 직원들이 각각의 업체 소속이다 보니까 예, 개별 매장입니다. 예, 개별 회사라고 이렇게 보셨는데, 그러면 이 개별 회사로 지금 파악된 업체 수는 총 몇 곳이나 됩니까? 전체는 저희들이 모르겠고요. 지금 우리 요게 지금 모식도에 나오는 걸로 보면 한 8개 매장이 되죠. 그러니까 한 백화점 내에 같은 공간을 쓰는데 그 중에서 8개 업체에서 예. 예, 지금 직원들이 이제 층별로 좀 다르긴 다르고요. 2층, 그다음에 6층, 9층, 11층. 지금 그 이쪽 해당 백화점 측에서는 공지를 통해서 1층 지하 매장 10분간 뭐 딱 집어서 슈퍼마켓만 이렇게 어제 오늘 그 임시 휴관을 한다고 공지를 했거든요. 그 외에는 지금 층마다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불구하고 그 폐쇄를 안 하고 소독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소독은 다 끝났고요. 첫날 소독은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추가 확진자 지금 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전수 검사를 해서 밀접 접촉자거나 접촉자로 분류되는 사람은 이미 다 격리 중에 있거든요. 격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격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장을 그냥 계속 폐장을 하고 갈 이유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수 검사를 3일 간격으로 3번을 계속 이어서 할 것이고, 그다음에 개장 가능한 매장은 개장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 백화점에 한 100개 업체 이상이 입주했는데 100명이 나와도 이 백화점의 이름은 밝힐 수 없는 조건입니까?
단위 매장이 됐든 아니면은 그 식품관 같은 경우에 이런 데서 10명 이상이 나온다라면 어느 단위 매장에서라도 10명이 넘는다 그러면 공개를 하면 됩니다. 그 업체만 공개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아니요, 우리는 전체 집단을 공개해 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지금 2차하고 3차까지 전수 검사를 하신다 하셨는데 2차하고 3차의 대상들은 여기 유통업체 전 직원을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지금 그러면은 현재 격리 중에 있는 사람 빼고 예, 전 직원, 그 전에월에 1,600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접촉자로 분류가 됐거나 격리 필요성이 있다라는 분류를 빼고 그분들은 격리 들어가니까 나머지는 막연하게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 3일 간격으로 계속 검사하고 그 3일 연달아 계속 음성이 나오면 이거는 이제 종료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3차에 또 확진자가 나온다 그러면 그건 또 3번으로 늘어지는 겁니다. 기간은. 예, 연속 3번을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어린이집 그 외부 강사 관련해서 예. 지금 11명인데 11명 모두 아까 원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표 환자는 그 프리랜서 강사고 예, 나머지는 원생. 강사 1명에 원생 10명. 10명. 예. 예, 고맙습니다. 네, JCN의 김동현 기자님. 네, 과장님 JCN 김동현 기자입니다. 그 어린이집 관련해서 밀접 접촉이나 접촉자로 분류된 인원이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수 검사가 지금 진행이 된 건지 여부랑요. 그리고 아이들이 식사나 식사를 했다면 어떤 형태로 좀 진행이 됐는지 혹시 좀 위험성이 있는 건지 감염 위험성이 더 있는 건지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수 검사는 어제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확진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격리 들어간 사람 숫자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아직 내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조사 중에 계속 있을 겁니다. 이거 오늘 나온 거기 때문에 각 보건소에서 이제 그 어린이집별로 어제 검사는 전체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 확진자들이 나오면 이 가족들, 이 접촉자들을 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아마 내일쯤 되면 자가격리가 한 어느 정도 격리 조치가 됐고 그 다음에 추가 검사자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내일쯤 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 어린 아이들이 같은 반 원아들인 건가요? 다 모두 어린이집마다? 혹시 그 답변이 되나? 그 역학조사관 이현준입니다. 네, 같은 수업을 들은 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이 지표 환자가 이제 초기에 확진이 났을 때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149명 이제 원화 149명을 검사한 걸로 이제 파악이 됐고요. 나머지는 수업을 같이 들었던 사람들 중에 아까 접촉자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동일 노출원에 의해서 노출이 되었다고 하면은 접촉자 수는 아마 전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추측입니다. 아직까지 보건소로부터 따로 연락받은 건 없고 그 역학조사가 끝나고 나면은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정리가 다 될 예정입니다. 식사는 당연히 원생들 같이 식사를 할 거고요. 예. 간식 같이 먹을 거고 그렇습니다. 예. 네, MBC의 유정 기자님. 아니 먼저 하세요. 예. 예. UBC의 신혜지 기자님. 네, 저 UBC 신혜지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그 어린이집 그 강사분이 최초 증상이 언제 좀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염 경로 같은 게 타 지역 방문이라든지 그런 게 좀 파악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강사분께서 좀 현재 확진자 나온 어린이집이 3곳인데 그 이외에도 좀 따로 근무한 다른 어린이집도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초 증상 최초 증상 발현일은 8월 12일입니다. 8월 12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3군데 어린이집 말고 또 다른 어린이집도 이제 가신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게 총 몇 곳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3군데 제외하고 어린이집 1군데랑 유치원 1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전체적으로 울산시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휴원 같은 걸 따로 검토하진 않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 휴원에 관한 사항은 이제 저희 복지인구 정책과 주무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랑 저희가 협의를 한 다음에 뭐 어느 정도 규모를 봐서 이제 휴원을 해야 될 사유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그 주관 부서 판단으로 뭐 휴업을 하든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희정 기자. 그러면 이 어린이집 선생님이 한 어린이집을 갔을 때 한 반만 수업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 반을 전체를 다 돌면서 전원을 다 수업을 하신 건가요? 이거에 따라 또 범위가 달라질 것 같은데. 모든 반을 다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머지 그 확진 나온 데 제외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확진자가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예,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프리랜서 선생님이면 원래 어린이집 교직원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접종자들이 교직원분들이 받으셨는데 이분은 애초에 해당이 안 되는 케이스인 건가요? 이걸 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소속 교사가 아니다 보니까. 어린이집 소속 교사였으면 접종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분은 소속된 데가 없으니까 아마 접종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들은 전원이 다 받았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교직원 소속된 교직원.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역시 그것도 접종률은 내가 예. 몇 명 중에 몇 명인지는. 예, 역시 그것도 본인이 거부하면 역시 안 받았을 수도 있는 네, 거네요. 백신은 우리가 강제가 아니니까요. 예. 예, 파이낸셜의 최수성 기자님. 예, 파이낸셜 뉴스의 최수성 기자입니다. 그 어저께 그 비즈니스 호텔을 이용해서 그 제2생활치료센터를 개소를 했는데 어제 첫날 입소한 환자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요 보시면 1페이지에 보시면 그 병원별 입원 예정 현황에 보시면 생활치료센터 2에 18대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제 다 들어간 분들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계속 이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고 이게 원래 개소를 하게 되면 첫날은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의료진들이나 스태프진들이 이게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이제 쉽게 말하면 오전에 리허설을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18명을 이제 분산해서 이제 우리가 입소를 해봤는데 전혀 어제 이제 문제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저희들이 일정을 맞춰서 차례차례 지금 입소를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오늘 그 입소 예정 인원은 어느 정도 될까요? 현재 지금 71명인데 이분들이 오늘 다는 아마 못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냥 그 앰뷸런스를 보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아기들이 한 10명 이렇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또 그 엄마 내지는 아버지가 이제 동반 입소를 해야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또 이제 거기에 맞는 방을 배정을 해줘야 되고 또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나이대나 이런 데 맞는 또 음식을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되고 간식을 제공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게 있는데 아마 며칠 정도 지금 좀 혼란은 좀 있을 수밖에 없고 저희들은 최대한 쉽게 말하면 이제 경증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또 상중하 경증을 나눠서 아주 경증이라 하면 우선 집에 대기를 좀 시키고 급한 사람들부터 입소를 시키고 또 우리 BNK 연수원이라든지 에덴밸리 이 리조트 우리 제 경남권 이 센터에도 지금 그 퇴소자들이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여유가 되면 그쪽으로도 분산을 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앞에서 저기 지금 10대 이하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다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학교 이제 2학기 전체 등교 방침이 정해졌거든요. 이게 영향을 뭐 미칠 요인이 될까요? 지금 제일 저희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여름 휴가가 지금 끝나는 단계에 있고 또 8월 15일 광복절을 중심으로 해서 3일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좀 집에서 휴가를 좀 보내자고 하기는 했지만 이동량이 많이 늘었을 겁니다. 이동량이 늘고
사람의 이동량이 늘게 되면 바이러스는 같이 이동이 되니까. 그래서 이번 주까지가 휴가와 연휴의 어떤 뒷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한 일주 정도 우리가 조사 중 비율 자체가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질의사항 더 있습니까? MBC의 유정 기자님. 질문 자주 드리네요. 그 자동차 정비업소 관련해서 이거 인지 경로가 그 처음 자동차 업소에서 시작이 안 되고 바깥에 있었는데 요거 좀 감염 원인이나 경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그 정비업소 사장님 확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표 환자가 3,489번이 지표 환자인데, 이분의 남편과 아들이 이 정비 공장을 운영을 합니다.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지표 환자인 상황이고, 그래서 보시면 그 남편 3,492번을 통해서 N차 감염이 계속 지금 이어졌다가 이제 오늘 또 보면 그 기존 확진자의 또 가족 중에 부인이 오늘 또 3,749번으로 확진이 나온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게 또 보면 그 노래 주점이나 노래방까지도 지금 이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 좀 복잡하게 지금 N차로 번져졌는데, 이게 최초 확진이 8월 10일이었으니까 지금 오늘이 이제 18일 아닙니까? 아마 14일이 훨씬 경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잠복기 동안에 이제 이 확산되는 걸로 봤을 때 거의 끝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식도에서 점선으로 이렇게 묶으신 분들이 문제가 된 노래주점이나 뭐 이런 유흥주점 이용하신 케이스인 건가요? 그건 오른쪽 하단 그 점선 묶음 두 개가 있는 게 이제 노래주점과 노래방인데, 요것도 여기에서 추가로 어떻게 발생되는 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8월 15일을 마지막으로 확진이 됐고, 두 분이. 그 다음 8월 13일, 8월 14일 이렇게 됐는데, 그럼 16, 17, 18일 동안 지금 발생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여기에서 확산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좀 어려울 거고, 최초 감염자가 확진된 날짜도 이미 8월 10일이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도 지금 여기에서 뭐 추가로 집단이 나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그 어린이집의 스피치 강사는 아직 조사 중이고 특별한 동선이나 특이점이 나온 건 없는 거죠? 동선은 우선 GPS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GPS를 아직 못 넘겨받았습니다. 이동통신사 3사에 이제 우리가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이동통신사에서도 업무가 좀 부하가 좀 걸리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들이 넘겨받는 대로 이분이 연휴 기간 중에, 그다음에 휴가 시즌 중에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으면 감염원을 찾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 ABC 어린이집에 나온 확진자들은 다 같은 반 친구들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같이 수업받은 같은 애들. 네. 예, 마지막으로 파이낸셜의 최수성 기자님. 예,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확산 추세를 봤을 때 거리두기가 4단계 정도 검토는 돼야 된다고 봐지는데, 지금 어떤 상황 정도로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이제 거리두기 단계 검토는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아마 오늘 중수본에서 지금 2시 같은 시간에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중수본에서 이제 뭐 수도권, 비수도권 이제 이 상황을
이제 분석을 해서 위험도 평가를 하고 또 시도 뭐 의견을 받고 이렇게 해서 아마 이번 주 내에 어떤 울산도 마찬가지고 물론 부산은 이미 4단계 갔고 경남도 뭐 창원이라든지 이제 좀 심각한 그 도시들은 다 4단계로 지금 격상이 됐습니다. 됐고 우리 시는 지금 현재 3단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국 상황하고 또 우리 시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는 양상들 다 단순히 그냥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냥 격상을 하고 또 숫자가 적다고 해서 또 이걸 단계를 낮추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발생되고 있는 양상이 어떤 형태로 발생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우리가 조사 중 비율 숫자로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조사 중 비율은 굉장히 낮은 도시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통제권 안에서 방역 활동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근간에 와서 조금씩 지금 올라가고는 있어요. 조사 중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숫자가 많아지면 이건 단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제 뭐 이런저런 걸 검토를 해봤을 때 그럼 울산이 아직 당장 지금 4단계로 가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그 설득력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다음 46명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46명 도달은 안 되거든요. 예.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네, 이상으로 8월 18일 코로나19 관련 울산시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